그 부위를 이제 보호해줄 수 있는 이제 통기부스나 방기부스나 어느 정도의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도 뭐 필요할 수 있겠고요. 일단 휴식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뼈 때리는 의사들의 힘찬병원 이경미. 힘찬병원 강진우. 임찬병원 김유근입니다. 네,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많죠. 예.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서 홈트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은 다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운동하다 다치는 그 스포츠 손상에 네.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나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 외부의 직접적인 충격이나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운동하기 전에 충분히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갑자기 무리한 동작을 취해서 이제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동작을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시고 나셔서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의 능력치보다 더 많은 강도의 용량을 운동의 용량을 욕심 있게 하셔서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 대표적인 스포츠 손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하는 스포츠 손상은 무릎이랑 발목에 좀 많겠죠. 네. 그 대한스포츠학회지에 따르면은 무릎에서는 이제 전방십자인대가 한 60% 정도 네. 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47%, 그리고 이제 저기 측부인대 손상이 한 20% 정도로 보고가 된 바가 있고, 이제 운동 종목은 이제 축구, 농구, 스키가 제일 많대요. 이건 사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 논문에 써 있는 내용 중에 좀 충격적인 거는 환자분들이 이제 다치고 나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다치고 나서 이틀 이내에 병원에 내원하신 경우는 8%밖에 없대요. 네. 8%. 네. 다치고 나셔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병원에 가신 비율이 35% 이상이래요. 생각보다 엄청나죠. 네, 저희가 생각하는 비율에 네. 반대네요. 뭐 운동했으니까 아프겠지, 뭐 운동하면 또 괜찮아지겠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스포츠 손상에서 아까 뭐 전방십자인대 손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게 이제 인대 손상인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인대가 찢어졌어요. 이게 완전히 다 찢어진 게 아니고 반쯤 찢어진 거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면은 제대로 안 붙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는 발목 삐끗했다고 하잖아요. 네. 발목 삐끗하는 것도 일부 인대가 파열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100가닥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가닥 정도 이제 부분 파열됐으니까 그냥 삐끗해도 바로 활동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인대는 한 번 다치게 되면은 자꾸 그 부위를 다치게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발목 인대를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자꾸 발목을 삐끗삐끗하는 병이 생기는 거고, 무릎의 인대를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 자꾸 무릎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인대 손상은 특히나 좀 빨리 진단을 이제 초기에 해서 적절한 치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인대만 뭐 상하는 건지, 뭐 또 다른 이제 무릎 연골이나 이런 것도 같이 상하는지. 이게 무릎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소 30% 정도는 이제 2차 손상이 오거든요. 어쨌든 무릎이 자꾸 덜렁거리게 되고 무릎이 자꾸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약간 비틀어지는 손상이 있다 보면은 반월상 연골판도 추가적으로 찢어지게 되고, 또 더 심해지면은 이제 무릎 연골도 이제 벗겨지는 거죠. 그런 2차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 사실 제때 수술만 잘 받고 아니면 부분 파열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기부스 재활만 적당히 잘 하셔도 그런 2차적인 손상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아쉽죠. 많이 의사로서도 네. 많이 아쉽죠.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인대 손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뭐 치료를 잘 안 받으면 네. 퇴행성 관절이 빨리 오니까 즉 그렇죠. 병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더 큰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이거 말고 다른 손상도 있지 않나요? 그 외에 이제 운동 선수한테서도 네. 많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건데 뼈가 이제 서서히 부러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서서히 부러지는 피로골절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뼈는 어느 순간에 큰 힘에 의해서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는데 서서히 충격이 가해지면 균열이 일어나면서 마치 저희 뭐 집 같은 게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도 마찬가지로 CT나 MRI를 찍어보면은 그런 피로골절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흔하거든요. 그런 골절이 아예 완전히 전이가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가 되면 사실 그냥 골절보다 잘 붓지도 않아요. 피로골절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벼운 손상이나 가벼운 통증으로 보일지라도 좀 이제 그 적절한 시기에 조금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피로골절 이게 발생을 하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피로골절이기 때문에 휴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휴식이 최소 한두 달? 한두 달. 최소 한두 달은 기존에 했던 운동을 무조건 스탑을 하고 그 부위를 이제 보호해줄 수 있는 이제 통기부스나 반기부스나 아니면은 뭐 최소한의 부족이라도 이런 고정을 하는 거죠. 고정.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제한을 하면서 고정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의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도 뭐 필요할 수 있겠고요. 일단 휴식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죠. 이게 관절도 있지만은 이제 허리에도 이제 삐끗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오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 근육과 인대에 이제 염좌가 생겨서 이제 시간만 좀 지나면 이제 네. 괜찮아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운동하다 허리가 삐끗해서 아프다 그러면은 일단 뭐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해가면서 최소 1, 2주 이제 충분히 쉬셨다가 괜찮아지시면 그때부터 운동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골프만 치면 골프 칠 때는 모르는데 네. 치고 나면 허리가 한 일주일은 많이 아파요. 네. 그러면은 골프를 칠 때 네. 이렇게 뭐 허리 보호대나 네. 뭐 테이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허리 손상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골프는 안 치셔야 네? 좋아질 때까지 그쵸? 이제 쉬는 게 제일 그쵸. 중요하겠죠. 네, 안 치셔야 되고 굳이 아픈 걸 참고 재밌으면 뭐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 뒤에 이제 뭐 고통은 감내하셔야. 보통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양쪽 팔뚝에 이제 보호대 감고 이제 허리에 보조기 차고 이렇게 하시는 네. 분도 아 있죠.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허리 아픈 지가 한 6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저도 아까 6개월이 지나도 병원을 안 오시. 방문하지 그러네요. 않은 그 35%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병원을 오긴 하지만 진료를 보진 않죠. 네. 일하러 오는 거죠. 네, 그렇죠. 뭐 계속 말씀하시죠. 허리 아프다. 오늘도 허리 아프다. 네. 오늘은 목도 네, 아프시네요. 오늘은 못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스포츠 손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네. 그냥 병원에 오기도 하지만 일단 뭐 치료, 응급처치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죠? 보통을 저희가 라이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밥, 네. 라이스라고 네, 표현하고 사실 이제 R, I, C, E가 각각의 이제 약자인데 약자죠. 여기에 이제 뜰 것 같긴 한데요. R 하면은 레스트, 안정이고 I 하면은 아이싱, 아이씨. 이제 차갑게 해주는 네. 거, C 하면은 컴프레션, 압박을 해주고, 그다음 E 하면은 엘리베이션, 네. 다리를 올려놓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피가 쏠려서 붓는 거를 좀 방지하는 네.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수술을 한 환자한테도 이제 붓는 게 빨리 좋아져야 빨리 회복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쉬는 거는 당연히 쉬어야죠. 이게 활동을 해가지고 결국에 생긴 거니까 쉬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싱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붓고 빨개지고 그쪽으로 피가 많이 쏠리잖아요. 그래서 피가 쏠리는 걸 최대한 조금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압박은 그쪽으로 이제 뭐 피도 쏠리고 물도 쏠리면서 이제 붓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가장 원위부, 가장 끝쪽부터 이렇게 감아서 올리면은 붓는 게 이제 조금 나아지시는 거고, 그래서 붕대를 감아주는 거를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리는 거는 저희가 피는 심장에서 짜게 되잖아요. 네. 짜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이 심장 높이보다 위쪽으로 올리라는 말이긴 하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그 누워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올리고 있으면 아예 내리고 계신 것보다는 낫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개념 자체는 심장 높이보다 위로 올려서 그 붓기를 최대한 빨리 좀 가라앉히도록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최대한 급성 손상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처치를 하시고 병원을 빨리 찾는 게 사실 그쵸.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계속 보고 있으면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이제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손상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죠. 하다가 이제 다치지 않게 이제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시고 자기 그 능력에 맞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